한국을 살면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,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듣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. 잘이 아니고 거의 없죠. 네,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고, 어차피 이제 그 집회 중간에 그 시간적인 갭이 생기니까 그 부동산 강좌를 개최를 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지식적인 부분에 습득을 하는데 그 도움이 되시라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회사는 개인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는데 이 정권 회사는 심전에는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요. 그리고 그 펀드 가입할 때 약관 자체에 자기들이 손실 부분에서 책임 안 진다는 약관이 있습니다. 열심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관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는 손해를 안 봐요. 개인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다 뜯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주식 펀드 나 여기 꼭 해서 성공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?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없습니다. 이래 얘기하시면 아무도 손 안 들겠죠? 아직 안 합니다. 자, 아파트가 있습니다. 아파트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재테크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. 자, 근데 아파트 부분이 시세 차익하고 전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데, 자, 이제부터 아파트 시세 차익이 날까요? 안 날까요? 안 나가. 이유는 어, 당연하게 이 얘기가요 2년 전에 3년 전에 나왔습니다. 이제 아파트를 통해서는 그 투자 수익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결과치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. 지금도 많은 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세요. 자, 근데 자, 시세 차익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유하고 장기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. 단기적인 이유는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가 이미 1,000만 원을 넘었었습니다. 1,000만 원대를 넘어서 이 평당가가 1,000만 원을 넘어선 이 타이밍에서 과연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시세 차익이 그 어느 특정 부분 말고는 지역 빼고는 힘듭니다.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이미 1,000만 원 되시됩니다. 분양가가 너무 높다. 자,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시냐면 지역주택 조합에 투자를 하세요. 맞지. 자, 700대입니다. 지역주택 조합이. 자,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? 그게 위험하지 않는데. 자, 토지 매입부터가 반대가 있는 상태입니다. 어떤 개발 시행사든지 토지 매입만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큰 걱정은 없어요.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이 토지 매입할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토지 부분을 회사가 시행사에서 매입을 못하게 되면은 부도가 나요. 지금은 예전처럼 막연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온전한 투자, 안정적인 투자, 내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. 그래서 위험성이 동반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. 자,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지분이 왔습니다. 사천 땅이었습니다. 자, 어떤 건설사에서 여기를 굳이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 딸이 여기 아파트 분양사에서 성장을 해도 될까요?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지금 제 카톡에 들어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연락을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 회사에 부지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부지 매입도 안 된 단계에서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거기 성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? 당연합니다. 이게 등기부 연락 한번 해보면 되는데 등기부 연락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께는 멀고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. 아주 전문가들한테는 밥 먹는 일인데도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 땅에 대한 서류 하나 째보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많은 그 파트들이 있지만은 이 토지 파트 부분만큼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주변에 있으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. 자, 장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아시는 분?
자, 그러면서 2015년경에는 거의 미분양 물량들이 처리가 다 됐고,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. 자, 이런 정책들이, 그 다음에 LTV DTI라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인증 비율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서 대출 한도가 많아지는 정책을 썼고, 자, 이러면서 소진이 다 됐습니다. 미분양 물량들이. 자, 그러면서 2016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주택시장을 옥죄이기 시작을 했었어요. 자, 그러면서 너무 많은 그 주택 부분에 대한 분양 감소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살짝 풀어줬습니다. 이게 부동산 정책들을 쫙 그림을 보면은 국민들이 봉입니다.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한 자료들을 저희들은 보거든요. 그러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. 아,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봉이다. 국가의 정책에 따라 잘 모르니까 이래 휘둘리고 저래 휘둘리는 연약한 민족일 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잘 아시라고요. 지금 조금씩 아파트에 뜨는 부분은 수도권 쪽이에요. 수도권 쪽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시세 차익이 나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전국적인 상황인 것처럼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신문에 보도가 되는 거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. 아시겠죠? 네. 원룸 오피스텔, 원룸하고 오피스텔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계세요. 자, 내가 7천만 원에 10평짜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. 7천만 원짜리를 10평짜리를 분양을 받았는데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 세팅이 됐습니다. 나 7천 넣었는데 7천에 대해서 내가 전액을 7천을 넣은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일부 했다라는 거죠. 은행 대출을 3천이나 4천 정도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잔금을 치고 그 월 50만 원씩 회사가 시행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. 2년 동안 공시를 발생을 안 하게 해주겠다. 계약률 100%를 맞춰주겠다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분양 끝나고 나면 없습니다.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책임 안 집니다. 자,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분 계십니까? 없어요. 그래서 시행사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600만 원이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. 은행 이자 나가고 자, 공실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에 직장인들, 대학생들이 6개월짜리 계약을 하자라고 합니다. 자, 내가 6개월짜리 계약 안 해주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? 이 집 아니고 다른 집 엄청 많아요.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내가 분양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도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더 좋은 시설로. 이제는 뭐 원룸에서도 인덕션 렌즈가 들어가고 그래요. 자, 그러면 나는 사는 순간 분양받아서 거기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 순간부터 해서 중고차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 중고차 아시죠? 예. 새 차를 샀어요. 5천만 원이야. 5천만 원 주고 새 차를 샀는데 한 달 탔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중고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. 얼마 받게 되겠습니까? 3천이에요, 3천. 그죠? 3,500 많이 받으면 그 정도 되잖아요. 건물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